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족에게만 잘해주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 가족에게 줬습니까? 당신은 단지 돈과 교환하기 위해 신뢰와 명예를 모두 싸게 팔아요. 그게 당신이 부르는 좋은 건가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가족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편일 줄은 몰랐다. 삶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고통과 희생이 담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가족,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갈등,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숨겨진 비밀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눈물과 불굴의 여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상실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세상에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사랑, 감사, 끊임없는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들인 저는 완전한 가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5년 만에 진실이 밝혀져 믿을 수 없게 됐다. 어머니의 비밀, 아내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친척들로부터의 탐욕은 나를 심연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가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눈물과 결의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35살, 어머니의 외아들인 김은자 할머니의 민재입니다. 어머니는 70세가 넘으셨고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사셨다. 그것은 낡았지만 따뜻한 집이었고 나는 모든 작은 구석, 모든 깊이 인쇄된 기억 속에서 자랐다.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가 항상 뒤를 봐주셨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온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예전처럼 친절하게 저를 맞이하셨지만 저는 외로움이 어머니 혼자 사는 날들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작지만 정력적인 여성이다. 그녀의 삶은 침묵의 희생의 연속이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모든 책임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머니가 직면한 어려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엄마가 밭에 나가 일하고 오후에는 밥을 챙겨주고 저녁에는 바느질을 해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바느질을 했던 것만 기억한다. 어머니의 병든 손은 나의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었고 그래서 나는 물질적으로 항상 부족하지만 충분한 사랑으로 자랄 수 있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내가 불이익을 느끼도록 한 적도 없다.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항상 곁에 계셨고 조용히 옷을 고쳐 입거나 책을 읽으셨고 눈빛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멈췄다. 이제 내가 자신의 가족이 생겼을 때 일이 나를 휩쓸었고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돌아올 때도 드물어졌다.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는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부터 익숙한 내 방까지 모든 것을 항상 신중하게 준비한다.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넌 내 가족을 먼저 돌보고 난 괜찮아?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요. 숨기려 해도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외로움으로 빛나고 나이만 주는 공허한 느낌이다. 가끔 나는 자책한다. 왜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왜 할머니를 빨리 모시고 같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나 삶은 많은 업무 스트레스,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 계속 흘러간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되면 더 이상 혼자 살 필요가 없도록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휘어지고 어머니의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나는 엄마가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것만 보고 행복하면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어머니도 자녀들과 가까이 살고 싶고 저녁 식사 쟁반에서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나의 약속은 빈말일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보답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지날수록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더 깊이 새겼다. 어머니의 남은 세월이 다 가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생각은 항상 내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또한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지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내게 남은 모든 것이었고 나에게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시간도 없이 그 소중한 세월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엄마의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이야기를 통해 제 상상 속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한태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큰 상실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엄마가 나를 계속 살고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 그 고통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는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더 큰 집을 짓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꿈들은 멈췄고 뱃속의 태아를 가진 어머니는 홀로 가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엄마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을 어깨에 짊어진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한다. 어머니는 조상들이 물려준 땅의 모든 부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땅들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들이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맞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하는 일의 깊은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집이 바뀌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은 나에게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자랐을 때 어머니의 희생은 가장 사소한 세부 사항들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추운 겨울날 어머니는 야채를 팔러 시장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셨고 추위로 팔이 부러졌지만 제가 배부르게 먹고 건강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밤새 원 옷을 고쳐 입혔던 날들을 기억하는데 등불빛이 피곤하지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얼굴을 비추었다. 내가 엄마에게 쉬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엄마는 그저 웃으면서 내가 성공했을 때 나는 쉴 거야 라고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엄마의 조용한 희생이 느껴지는데 우연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었다. 나는 나를 인간답게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많은 꿈을 무시해야 했고 아무도 공유하지 않는 어려움을 몇 번이나 조용히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바로 그런 것들이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나에게 준 것에 대해 어떤 것도 충분히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노력해서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과거의 어머니가 수년 동안 가슴에 묻어온 큰 비밀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가족 측근들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가 겪은 일에 대한 진실을 엮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극진한 존경을 받았던 친오빠 김동우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강제로 그녀의 조상들의 땅을 헐값에 팔아넘겼다. 그 땅들은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뛰어다니며 자랐던 그녀의 부모님의 추억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했다. 나는 어머니에게 왜 우리가 그 땅을 유지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어머니는 단지 나는 내가 더 잘 공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셨던 때를 회상했다. 나는 순진하게 그 설명을 믿었고 이 뒷이야기가 그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다. 그 땅들은 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곳인데 그곳에서 그녀의 부모님이 자두나무와 배나무를 심으셨다. 저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정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셨죠. 조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매 계절마다 온 가족이 나무 아래에 모여 자두를 먹고 농담을 할 것이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은 밝아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어머니가 그 땅을 온전히 기뻐하며 언급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 같습니다. 김동호 씨는 협박뿐만 아니라 가혹한 말로 어머니를 거부할 수 없는 세태로 몰아넣었다. 그는 어머니가 땅을 팔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관계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어머니가 저를 차별과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겨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있어 명예는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싶은 모든 것 그녀가 모든 희망과 사랑을 바친 자식이다. 엄마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가 그 귀중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겪은 일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녀는 재산뿐만 아니라 친분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게 한 적이 없다. 청소하는 동안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찾았고 조상들의 땅에서 작은 집을 찍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물었을 때 엄마는 그저 헐끗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땅은 단지 외부 물건일 뿐이고 아이들은 엄마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마다 씁쓸하기만 하다. 한 번은 친척 중 한 명이 우연히 내 앞에서 김동호 씨를 언급하며 어머니가 겪었던 부당함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를 똑똑히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며 급히 다른 주제로 돌렸다. 그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항상 침착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그 상처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저를 해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요. 나는 어느 겨울 저녁
어머니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나의 낡은 옷을 고쳐 입고 앉아 계셨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한테 화난 적 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손을 멈추고 말했다. 어떤 일들이 있어. 계속 화를 내면 나는 매우 피곤할 거야.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저는 그것이 일반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할머니를 해친 사람을 용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비밀은 엄마가 무언의 짐처럼 가지고 다녔다. 나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몇 번이나 스스로 마음의 다툼을 극복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가 주신 무한한 사랑과 희생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산초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셨다. 어머니의 과거로부터의 작은 이야기들은 나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괴롭게 했다. 어머니가 참아주신 것에 걸맞게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머니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제가 강할까요? 비록 지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하늘을 떠맡겼고 이제는 제가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수진이와 결혼한 뒤 내 삶이 새롭고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제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수진이를 자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뵙고 수진이는 항상 효자 며느리의 역할을 다하려고 애썼다. 따뜻한 가족 식사, 집 앞의 작은 정원을 엄마와 함께 돌보는 오후는 모든 어려움이 마침내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가족의 풍파가 실제로 끝나지 않을 줄은 몰랐다. 어머니의 친형 김도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죽음은 과거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열어준다. 제 사촌인 그의 아이들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작은 땅을 다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이 가족의 공동 재산이라고 핑계대며 우리 어머니가 자신의 소유권이 없다고 여겼다. 그들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들의 냉담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불쾌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들 중 한 명이 부탁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조상들이 남긴 재산이고 혼자 간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 상처를 분명히 볼 수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이 땅은 내가 가진 전부야. 라고 엄마가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고 어디 갈 생각은 없어요. 분쟁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의 사촌들은 단지 한 번 땅을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심판할 것을 요청했다.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렀던 어머니의 마지막 안식처를 빼앗으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 과거 김동호 씨의 결정으로 어머니가 너무 많이 돌아가셨다고 설명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욕심이 모든 것을 가린 것 같다. 우리 엄마는 항상 침착해 보이면서도 은근히 걱정하신다. 한 번은 제가 할머니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제게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일에 말려드는 걸 원치 않아. 딴을 잃어도 괜찮아. 너와 너의 가족이 평화롭다면. 나는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곳, 많은 추억과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제 아내 수진이는 항상 저를 가장 강하게 격려해 주었어요. 이것은 단지 땅이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곳은 그의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주신 곳이다. 엄마가 그걸 잃게 놔둘 순 없어. 수진의 도움으로 저는 엄마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어머니가 침대 아래의 나무 상자에 간직했던 오래된 서류를 뒤졌다. 모든 문서, 각 종이는 어머니가 수년 동안 조용히 견뎌온 이야기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절은 우리 가족에게 정말 도전이었다.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였던 친척을 대하는 것은 이제 법정 싸움의 반대자가 되어 슬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친정이 욕심을 이기기를 바랐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어머니가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그녀의 삶을 계속하고 작은 정원을 돌보았다. 그 모습을 보니 어느 때보다 결심이 굳어졌다. 어머니는 평생을 나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셨고 이제는 내가 그녀를 보호해야 할 차례입니다. 결국 온 가족의 노력으로 우리는 승소했다. 작은 땅은 여전히 우리 어머니의 것이다. 소식을 받은 날 어머니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은 젖었지만 입은 부드럽게 웃었다. 고마워 얘야.
라고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는 필요한 게 별로 없어. 남은 날들을 살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돼. 폭풍이 지나가고 사랑과 끈기가 항상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땅은 머물 곳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가 평생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지 그 땅에 대한 분쟁만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퍼졌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믿음과 안정감에 깊이 베었다. 나에게 그것은 단지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나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알았던 모든 것을 갑자기 모호하고 희박하게 만들었다. 사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오후를 똑똑히 기억하는데 날씨는 내 마음처럼 흐렸다. 나는 집에 돌아왔고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마당 앞에서 꽃볕송이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엄마, 사실이에요? 나는 감격으로 목이 쉬어 물었다. 엄마가 고개를 들고 떨리는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녀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주름이 잡힌 뺨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사실을 인정했다. 나는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다. 나는 내 발 아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믿었던 기억들, 어머니가 해주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부정되는 것 같았다. 저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신뢰하는 어머니에게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엄마는 나를 숨겼을까? 왜 엄마는 평생 동안 거짓말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어머니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앉아 눈앞에 있는 공간을 바라보며 물로 가득 찬 채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조용하지만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차별적인 눈빛과 구설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가 버림받거나 다르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다른 많은 아이들처럼 자라기를 원한다. 넌 내 전부야. 그리고 난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어. 내가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평생을 바친 어머니를 보고 나는 그녀가 수년 동안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왔음을 깨달았다. 친척들의 경멸적인 시선, 그녀의 오빠의 협박,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킬 때의 고통까지 그녀는 모두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수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가슴 아픈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 큰 비밀을 짊어진 수년간의 탈출이기도 하다. 나는 그날 오후 집을 나와 익숙한 거리를 목적 없이 돌아다녔다. 나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엄마가 나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엄마가 내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 램프 옆에서 밤늦게까지 깨어있을 때, 내가 슬플 때, 엄마가 조용히 나를 안아줄 때, 이 사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지만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저를 속이기 위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 숨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고 나이와 부담감에 허리가 구부러졌다. 나는 걸어와서 할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라고 제가 부드럽게 말했죠. 난 널 탓하지 않아. 그냥 다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고 눈은 붉어졌지만 희망은 빛났다. 그녀는 거칠지만 따뜻한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단지 내가 누구이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그 순간부터 진실은 내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모든 고통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행복을 짊어진 아들 준호는 3번째 심장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의 건강은 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아이가 웃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아이에게 평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수술대에 한 번 더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을 졸이게 했다. 이번 수술의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다. 이전 2번의 수술 후 누적된 저축은 점차 고갈되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숫자가 너무 많았다.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어머니의 작은 집은 뜻밖에도 나와 수진 사이의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온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수진이는 작은 부엌에서 내 맞은편에 앉았다. 민재의 오빠라고 그녀가 조용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의 땅을 파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건 알지만 준호는 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잃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과 무력감을 느끼며 조용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이해했고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제게 그 땅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일부이고 평생 동안 그녀가 겪었던 희생의 일부입니다. 나는 어머니가 처마 밑에 홀로 앉아 나무 한 그루, 꽃 한 그루씩 심은 집 앞에 작은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땅의 모든 작은 구석에는 할머니의 기억의 일부와 제 어린 시절의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땅을 파는 것은 가족의 영혼의 일부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준호가 걱정되는 거 알아라고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땅은 엄마가 남겨준 전부야. 그러면 안 되지. 엄마는 이미 너무 희생을 많이 해서 다시는 엄마의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어.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다. 나는 그녀가 실망한 것을 알지만 그녀가 나를 압박하기 위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아들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긴장은 나날이 고조되었다. 나는 병원비를 돌보기 위해 모든 시간을 보냈고 지원단체에 연락하는 것, 친구,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것, 초과 근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을 찾았다. 수진이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종 개안이라도 그 땅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날 오후 준호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시켰을 때 저는 제 아이 옆에 앉아서 그 작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병을 앓고 있어도 늘 반짝이는 눈빛으로 웃고 있다. 아이는 가족이 겪고 있는 투쟁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것이 나를 더욱 결단력 있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쨌든 아빠는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빠는 내가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을 것이고 엄마도 평생 함께했던 곳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기는 저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쇠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나를 응원했다. 어느 날 밤 제가 어머니 집 뒷뜰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어머니께서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손에 놓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 준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 그 말은 마치 내가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길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결국 준호의 수술비를 지원하는 자선단체를 찾았다. 비록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차츰차츰 건강을 회복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가족이 큰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의 땅은 유산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려주신 불굴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나는 아무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도 가족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항상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작은 땅은 이제 엄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기 시작한 곳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놀라웠고 아마도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저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아내 수진 씨가 김동호 씨의 아이들을 몰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땅을 다시 나누기 위해 우리 어머니를 고소하는데 그들을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수진이가 실수로 부엌 식탁에 놓고 간 전화를 통해 나는 완전히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다. 제가 수화기를 들었을 때 다른 쪽 끝에는 한 여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수진 씨, 계속 우리 편만 들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우리 둘 다 그 땅이 누구 것이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마치 죽은 것 같았고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내 마음은 분노, 실망, 고통 등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끌어올랐다. 제가 평생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신뢰했던 여성은 제 가족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의 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아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해 논쟁을 벌이던 때의 기억들, 그것을 팔라고 수진이 나에게 권했던 때 부드럽고 의미심장한 말들, 그녀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영원히 간직하기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모든 질문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고 나에게 평온한 순간도 주지 않았다.
나는 진실이 나에게 다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문을 지나갈 때 나의 눈빛을 보고 그녀의 얼굴에서 평소의 미소가 갑자기 꺼졌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라고 제가 말했죠.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요. 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멈췄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왜 김 씨의 아이들을 만났습니까? 왜 자기들 편을 들어주나요? 그녀는 몸이 뻣뻣하고 눈이 흔들리더니 한숨을 쉬었다. 난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해 라고 그녀가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더 나은 미래가 필요하고 우리는 당신의 월급에만 모든 것을 짊어질 수는 없다. 그들이 땅을 되찾게 해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화를 내야 할지 더 속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강조했다. 우리 가족은 그의 어머니이며 그녀가 평생을 보호하는 데 바친 곳이다. 내 어머니를 배신함으로써 우리가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해? 그 땅이 단지 재산이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가 희생된 세월 후에 남겨진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수진은 입을 다물고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배신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절망했다. 준호 씨,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나 엄마를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저를 조금 더 실망시켰어요. 수진이가 아들을 걱정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내가 한때 그녀에게 가졌던 신뢰를 깨뜨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각자 생각에 잠겼다. 나는 이 파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수진을 사랑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된다. 제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셨고 저는 감히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의 결혼 생활이 계속될 수 있을까? 그녀가 어머니의 마지막 은신처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아내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가 아마도 자녀의 질병과 재정적 어려움이 쌓이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 마음속은 사랑과 상처, 가족과 내가 평생 함께하기로 선택한 아내 사이의 끝없는 전쟁이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유일한 것은 어머니, 그 땅,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가족의 기억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압력을 받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함께했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만 남겨두었다. 내가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집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허전하고 차가워졌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고 걱정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가 애정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머니는 내가 과거에 원하지 않았던 사고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엄마가 직접 쓴 말을 통해 다시 읽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문구이다. 너는 나의 짐이 된 적이 없다. 반대로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엄마는 너를 위해 살았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해 영원히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말들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부 같다. 저는 제 기원에 대한 진실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는 느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긴 밤을 뒤척이며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압박감을 가지고 단지 저를 보호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편지는 내 마음속에 결연한 불씨를 지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한 번 희생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며 짐을 짊어졌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불이익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머니의 명예와 그녀가 희생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땅, 그 집은 그녀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나를 위해 억지로 노력했던 세월의 증거이다. 그것은 엄마가 나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며 나는 누구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바로 다음날 양로원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작고 깨끗하지만 오래된 집의 따뜻한 공간과는 전혀 닮지 않은 방에서 그녀를 보았다. 엄마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시간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손을 잡고 엄마가 내 집에서 떠나게 놔두지 않을게요라고 말했다. 엄마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다 할 거야. 어머니는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눈은 감격으로 빛났다. 엄마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잘 사는 것만 보면 충분해. 라고 그녀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어머니도 남은 날 동안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평생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단지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유산, 어머니가 제게 준 추억과 사랑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집을 지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찾아 헤맸습니다. 모든 재정적 어려움, 삶의 모든 압박은 더 이상 나를 주저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어머니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갚기 위해 똑같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편지는 비록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그 일은 제게 어머니가 제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제가 그녀를 보호해야 하고 가족의 기억과 우리가 함께 수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과 결단력이 있는 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김 씨 자녀들과 대면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회의는 도심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열렸고 긴장된 분위기는 처음 몇 분부터 감돌았다. 그들은 가족 권리에 대해 언급할 때 차가운 눈빛과 의도적인 어조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 저는 분노를 억제하고 이 땅의 정신적 가치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의 삶과 기억을 모두 담고 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갑자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너무 성급해서인지 아니면 계속 빙빙 돌기가 싫어서인지 우리는 그 땅을 유지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부동산 그룹에 팔면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누가 이익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가족 유산, 가족 감정에 대해 언급했던 모든 이유들은 탐욕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밝혀졌습니다. 분노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손과 목소리를 강하게 억눌렀다. 당신의 목적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이라면 가족의 감정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제 어머니의 집이고 어머니는 평생을 사셨고 저는 누드도 탐욕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서서 그들의 당황한 눈빛을 뒤로하고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저는 양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어머니를 보호하고 평생 간직해 온 짐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수진이와 나의 결혼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사이의 믿음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다. 수진은 더 이상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내가 믿었던 여자가 아니다. 가족의 이름으로라도 그녀가 내린 결정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항상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을 깨뜨렸다. 우리는 조용한 저녁에 함께 앉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 모두 이 결혼을 계속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만 줄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혼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둘 다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혼 후 준호를 데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작은 집은 이제 3대 세대를 위한 안식처가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제 아들은 우리가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잃었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빠르게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화단을 심은 작은 정원에서 자주 뛰어다녔다. 삶이 힘들어도 가족이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오후 나는 베란다의 나무 의자에 엄마 옆에 앉아 준호가 노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자주 웃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였지만 모든 사건 후에도 여전히 조금 피곤했다. 그녀가 너무 많이 고통받으셨다는 건 알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준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은 쉽지 않지만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가족, 사랑,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 그리고 미래가 어떻든 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준호를 위해서도 계속 싸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가족과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요. 이제 저는 엄마와 아들 준호와 함께 우리 가족의 우여곡절을 지켜본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의 작은 구석마다 달콤하고 쓰라린 기억들이 나를 위로하고 괴롭게 했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처럼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들이 때때로 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은 일과 제가 얻은 교훈의 증거입니다.
이 집에 살면서 저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주신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집 앞에 작은 정원을 돌보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장 인내와 평안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야생 국화 군락을 심었다. 오후마다 어머니는 현관 아래 나무 의자에 앉아 준호가 노는 것을 지켜보시며 때때로 그가 뛰어다니며 좋아하는 꽃잎을 주워오실 때 웃음을 터뜨리곤 하셨다. 그 순간들은 마치 과거의 모든 압박과 상처가 조금 진정된 것처럼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나는 슬픈 기억이 여전히 때때로, 특히 긴 고요한 밤에 돌아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수진의 모습, 김씨의 자녀들의 쓴소리, 가족을 지키는데 무력감을 느낄 때도 나를 괴롭히는 유령들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완전한 가족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기억들이 영원히 짐이 되어 지울 수 없는 내 영혼을 짓누를 수 있을까? 그래도 옆에서 자고 있는 준호와 순진한 눈동자, 그리고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소를 보며 나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어머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울 수 없다면 저는 그것들을 제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서 그것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제가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곁에 살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사랑과 인내의 상징이었고, 삶이 아무리 가혹해도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마와 아들과 함께 매일 조금씩 마음의 파편을 치유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사랑과 평화만 남은 완전한 가족의 불빛인 길의 마지막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시간만이 대답할 수 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